여러분, 썰마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때 일본으로 유학 가서 만난 지금의 일본인 남편과 결혼하여 일본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남의 나라 땅이지만 정부치고 살다 보니 제2 고향이 되었지요. 제가 결혼하기 전 저는 어느 도쿄의 3층 빌라 건물 2층 원룸을 빌려서 혼자 자취를 했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일찍 끝나서 집에 왔는데 남친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집 1층에 누가 죽어서 아까 시신이 집으로 들어갔으니 오늘만큼은 조용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원래가 어려서 드라마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봐서 그런지 무서움을 아주 많이 타는데 1층에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 도대체 누가 죽었는지 궁금했습니다. 1층에는 젊고 아름다운 50대 독신 여성과 그분의 손자 손녀인 유치원생들 4명만 살고 있었죠. 저는 사람이 죽었으니 곧 문상객이 오는데 가루고 치지나 말아야지 하고 방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오후 7시가 넘어가는데도 사람이라고는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오는 것이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가자 정말 너무 조용한 게 믿을 수도 없고 사람이 죽은 것은 너무나 큰일인데 장삿집에 인기척이 없다는 것은 나로서는 상상이 안 가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못 견딘 나는 궁금증을 풀어야 잠이 올 것 같아서 1층을 들여다보기로 결심하고 2층에서 살금살금 나와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역시 장삿집 치고는 너무 조용해서 창문으로 목을 길게 빼고 거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상식으로 놀래서 기절할 일은 거실 한가운데 시체를 눕혀 놓았는데 흰 천을 머리까지 다 씌우지 않고 얼굴은 보이게 해놓고 희미한 조명등만 하나 켜져 있는 상태로 50대 주인 여성이랑 손주들은 다 각자 방에서 주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난 나는 아래층 거실에 시체가 누워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2층에 사는 내 집에서도 도저히 무서워서 혼자 잘 수가 없어서 옷 주워 입고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일단 밖으로 먼저 나가서 잘 곳을 생각해 보려고요. 나는 아는 언니가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스나크로 찾아가서 언니가 영업 끝나는 새벽 2시까지 시간을 죽이고 그날은 그렇게 아는 언니 집에서 하루 잤습니다. 다음 날 고단해서 학교도 못 가고 집으로 돌아오니 장례 회사에서들 와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집구석으로 뛰어들어가던 나는 며칠 후 부조금을 들고 1층을 찾아가서 누가 돌아가셨느냐고 묻자 3층에 살던 친척이 죽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 정말 가족장으로 조용하게 장사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내가 일본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나는 남편의 동시 통역사로 오랜 기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 호흡이나 손발이 잘 맞게 되었고 국제 간의 다른 문화에서 성장을 하였지만 정이 많이 들어 고국으로 귀국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둘 다 직장이 있어서 휴일은 놀러 다니기가 바빴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니가다현까지 스키를 타러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아버님이 갑자기 입원하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 문화 기준은 당연히 스키 타러 가는 것은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짐을 다시 풀어 놓았는데 남편이 아주 깜짝 놀라며 짐을 왜 풀어 놓느냐고 물어와서
아버님이 입원하셔서 병원에 가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이야 스키장 가다가 들려서 아버님을 보고 가면 되지. 취소까지 왜 필요하냐며 나를 재촉하여 스키 장비를 차에 싣고 우선 1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아버님은 가벼운 감기가 걸린 것도 아니고 신장이 안 좋은 심각한 병으로 입원하신 것입니다. 입원실에서 시아버님은 저에게 예, 며느라, 네 즐거운 시간을 뺏어서 미안하다. 이제 얼굴 보았으니 얼른 스키장으로 가서 스키들 타거라.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버님 입원하셨는데 우리가 스키 타러 가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서요. 아니다, 아니다. 내가 왜 너희들 행복한 시간을 뺐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된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서로 사이좋게 사는 모습만 보여주어도 충분히 이 애비는 흡족하다. 어서 가거라. 어서 가거라. 하시는 겁니다. 시아버님은 보름 정도 입원하시다가 피트석을 시작하셨습니다. 담당 닥터는 피트석을 해도 신장 주변 장기가 약해서 3년 정도 사실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후, 정말 딱 3년 후 병원에서 아버님이 위독하다고 새벽 4시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는 남편과 새벽을 가르며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달려갔습니다. 병원 도착은 새벽 5시 30분 정도인데 담당 닥터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닥터는 저와 남편을 데리고 일반 병실인 입원실 시아버님께 안내를 했습니다. 미리 도착해 있던 신우와 고모님들과 같이 임종을 입회하러 간 것입니다. 병실의 시아버님은 좀 얼굴이 창백하긴 했지만 평범한 이불을 덮고 마침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나는 깨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닥터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원 2명을 데리고 들어온 닥터는 다 오셨으니 설명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오늘 새벽 4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지금 운명한 지 2시간 정도 되는데 영안실로 안 옮긴 것은 사람은 운명을 할 때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목을 축여드리게 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내가 지금 딱 들어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나. 머리가 백지창처럼 하얘져 정말 얼떨떨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즉 닥터 말은 아버님은 이미 고인이시고 나는 시신 앞에 서 있는 거네. 그러니까 주무시는 게 아니라 2시간 전에 돌아가신 거야. 아이고 무서워라. 내가 시체 앞에 서 있다니. 그렇게 생각을 한 순간 너무 무서워서 갑자기 눈물이 용솟음 쳤습니다. 그러자 같이 간 남편이 슬퍼하지 말라고 제 등을 쓰다듬어 주자 닥터까지 나를 슬퍼하지 말라고 달래주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돌려가며 끝나자 같이 들어온 10대로 보이는 간호원 2명이 소독약을 들고 망자를 전부 닦고 코 등 귀를 솜으로 막고 영안실로 모시고 나갔습니다. 나는 남편과 작은 아버님이 하는 대화를 들으니 아버님이 철도청 원로이시니 만큼 5일장을 지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큰 문제는 시아버님의 유해를 병원에서 너무나 돌아오고 싶었던 그리운 집으로 모시고 집에서 고별식 때까지 모시다가 장례식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3일, 장례식장에서 2일 계실 것이라는 계획이었지요.
하여간 내가 자취하던 시절 구경한 것 같이 시아버님의 유해는 집 거실로 와서 이불은 가슴까지만 덮고 드라이 아이스를 요 위에 깔아서 눕힌 시간에 딱 맞추어 새빨간 립스틱을 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주 예쁜 아가씨가 검정 가방을 하나 들고 찾아왔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으니 망자 얼굴을 화장해주는 미용사라고 하면서 들어와서 시아버님의 얼굴을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저를 부를 것만 같은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복귀해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얼떨떨한 일을 겪고 있다 보니 사람들 모두 다 가고 집에는 남편과 저만 달랑 남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이 큰 집에 밤샘들 안 해준대? 다들 가버렸잖아. 나 무서워 죽겠는데. 식구들 있으면 되잖아. 이게 일본 문화야. 라고 가볍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신우부부는 어디로 간 거야? 자기 아버지 일이잖아요. 집으로 갔지. 내일 또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내일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밤이 문제지요. 당신 친구라도 불러주세요. 당신도 일본 문화를 이해하세요. 친구들도 나름대로 사생활이 있는데 그런 결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대화를 나누고 밤 10시가 되자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바닥이 울릴 정도로 깊이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화장까지 생기 있게 하고 있는 시아버님이 금방이라도 벌떡 일어나서 부르는 것 같아서 잠은커녕 내 눈동자가 자꾸 시아버님 누워 계신 쪽으로 가기 때문에 무서워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갔나 하고 시계를 보면 5분 지나갔고, 시계가 고장났나 하고 보면 다른 시계와 잘 맞았고, 그렇게 새벽 2시가 되니까 너무 무서워서 내 양 어깨로 한기가 느껴지더니 팔뚝에 소름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편을 깨우니 고단한지 인사불성이고 나는 그렇게 1시간이 5분으로 느낄 정도로 시간과 싸우고 날이 밝았습니다. 동네에서 또 아버님의 지인들이 문상을 다녀가는데 어떡하든 6시까지 버티고 나는 시누이에게 나 죽으니까 대신 밤새라고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다 패대기 치고 나온 나는 일단 시아버님 집 주변 호텔로 가서 무려 48시간 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상객이고 뭐고 그냥 36시간을 자고 일어나니 또 아침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집으로 가니 장례식장으로 망자를 이동하기 위하여 연구차가 와서 있었습니다. 이제 살았네. 장례식장은 손님 묵는 방이 따로 있다니 좋다. 오늘 밤 오치야 하고 내일 고별식 하고 끝나면 되겠네. 하고 나는 36시간이나 자고 있다가 나타나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같이 이동하여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장례식장은 생화가 얼마나 호화로운지, 아니 아버님이 일개 철도 역장이신데 어느 대도시 시장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이 평소에 허세가 있는 사람도 아니라서 궁금하여 장례회사 전무님이라는 남성분한테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그분은 장례회사 사장이 시아버님 친구인데 시아버님이 생전에 철도 사고를 당하면 거기 장례식장을 밀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장례회사의 서비스라고 알려주면서 자기는 머리만 스포츠지 여성이라고 해서 그 많은 돈 갖다 뭐 하려고 저러시나 해서 한 번 더 놀랬습니다. 오치아 씨 끝나고
장례식장 룸으로 숙박을 하려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유리창문까지 달린 시아버님 관이 내가 잘 방에 먼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망자하고 같이 자는 게 끝난 줄만 알았는데 나한테 미리 알려주면 외며느리인 내가 또 없어질까봐 쉬쉬들 한 것이지요. 나는 룸에서 펄펄 뛰다가 신우 부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같이 자자고 늘어져서 결국 시아버님 관 옆에 남편이 눕고 그 다음은 신우의 남편 그리고 신우 나는 관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장소에 누웠지만 유리 창문까지 있는 관과 한 방에서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2일간 그렇게 잠을 설치고 고별식과 화장터로 또 묘지 안장으로 끌려다니다가 집에 와서 크게 앓고 누웠습니다. 삼오제라고 절에 끌려가고 7일장이라고 끌려다니다가 남편한테 도대체 장례식의 끝은 어디냐고 물어봤을 정도입니다. 49제를 하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생겨서 나는 남편한테 49제 안에는 돌아오겠다고 하고 열일을 제쳐놓고 무조건 한국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지나치게 악몽을 많이 꾸어서 약 40일간 강남의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실버타운에 계시던 시어머님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님 장례식 때는 남편과 고모님, 시작은 아버님의 배려로 망자를 일부 씻는 행사나 뼈를 같이 젓갈로 들어 올리는 행사 참여는 하지 않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즉, 일본인은 산자와 망자의 구별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유리 창문이 달린 관뚜껑을 열고 산자와 망자가 서로 얼굴을 비비며 대화를 하는 풍습은 저는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남편의 배려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누가 그 집서 사망한 적이 없는 새 집입니다. 할 수 없지요. 제가 덜 떨어져서 그런데 하여간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